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문화당 6학년 김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전액기념관을 함께 탐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할 도구는 맥가이버카로 알려진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구입니다. 주먹도끼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미군 병사와 여자친구가 한탄강 강변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돌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그 돌은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알려진 아슈리안 주먹도끼였습니다. 그레그 보에는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미군 병사로 여자친구가 준 돌조각이 아주 특별한 물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양면을 가공하여 만든 아슈리안 석기가 없다라는 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트려 만든 뗀석기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간석기로 발전하였으며 이 시기에 발견되는 토기 등의 유물은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간석기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이 시기에 발견된 토기 등 유물은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성립된 국가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전체적인 모양이 비파의 형태이며 세형 동검은 검신이 직선화되면서 폭이 좁아지고 예리해졌습니다. 평안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연해주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건국신화인 당군신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하늘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호랑이와 곰한테 마늘과 쑥을 주며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지낸다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였고 포기를 모르는 곰은 홀로 동굴에 있었는데 21일 만에 웅녀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여자로 변하였습니다. 환웅은 웅녀를 그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웅녀는 장군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군은 자라서 고조선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말탄 기술과 뛰어난 철기 문화를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고구려가 다른 나라를 능가하는 군사적 이점을 가져다 주었고 동아시아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등자는 처음에 말을 올라타기 위해 한 개의 등자를 사용하던 것인데 말을 위해서 안정감을 주자 이렇게 양발을 걸 수 있도록 발전됐다고 합니다. 무용초문 수렵도를 보면 달리는 말 위에서 허리를 돌려서 활을 딱 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등자는 말 위에서 양손을 사용 가능하도록 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안악 3호분 행렬도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로 4세기 중엽 고구려 문화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탄 주인공을 중심으로 250여 명의 인물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을 타거나 방패를 든 기병, 궁수, 부월수, 각종 악기를 든 군악대 등 고구려군의 위용과 군사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창을 든 무사가 절반에 이를 만큼 창이 당시의 주력 무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에 아시아에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고구려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수나라 황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30만 대군을 보내서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30만 대군은 우중문이 끌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위대한 장군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부근까지 끌어들이면서 지치게 만들었고 수나라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져 마침내 후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강에 도착했을 때 물 높이는 낮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을지문덕 장군은 댐을 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의 대부분이 익사하였고 2,700여 명의 군인만이 살아남아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3대 전투 중 하나입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로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위치했던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가 6.39m에 달하여 현존하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비석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645년 중국 요동 지역의 안시성에서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싸운 전투를 말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국력이 강대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당나라는 고구려를 제압하고자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한 당나라는 안시성을 포위 공격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쌓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성안의 백성들과 합심하여 88일 동안 처절한 격전 끝에 당나라군을 격퇴시키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잃은 당군은 뒤이어 쫓아온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크게 패하고 당나라 태종 임금도 결국에 고구려 침공이 원인이 되어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칠지도는 근초고 왕으로 추정되는 백제 왕이 신속의 증표로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진품은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양날칼인데 몸체 표면과 이면에는 금으로 상감된 61자의 명문이 써 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둥근 고리칼을 보고한 것입니다. 휘인두에 한 마리의 용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루의 중간을 금실과 은실로 감고 양쪽 끝에 육각형 4개를 만들고 그 안에 봉황을 새겨 넣었습니다. 화랑이란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으로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를 화랑도라고 합니다. 화랑도는 단체 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집단으로 교육적, 사교적, 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랑은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나아당 연합군입니다. 이들은 660년에 백제를 패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곧바로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드러내게 되었고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소성 전투입니다. 신라는 옛 고구려 지역에 흩어진 유랑군대와 군대를 조직해 당의 보국 군대가 있던 매소성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둔 신라는 이후 전투 100여 차례 끝에 676년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싹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던 시기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그 일부는 신라의 지배 아래 들어왔지만 나머지의 방대한 영토는 당의 관할 아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698년 동모산 일대에 세워진 발해는 세력을 키워 옛 고구려 영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발해는 건국 직후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활발한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일본과도 교류했습니다. 926년 발해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서 남북국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발해인들은 활쏘기, 불타고, 벽고 등을 통해 용맹성을 길렀습니다. 고구려인의 용맹성은 발해인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발해 유적에서 화살 깍둑만이 발견되는 것으로 당시 발해는 사냥이나 무사일이 성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해이 세 사람이 모이면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해낸다는 말이 주변공에 쫙 퍼질 정도로 용맹성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고려는 북방을 개척하면서 여러 유목민족들과 대립하였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맞아 항쟁하였고 여진을 정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을 상대로 40여 년이라는 끈질긴 저항 끝에 부마국이 됨으로써 원의 간섭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는 원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벌에 동원되었으며 이후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받으며 국력이 약화되어 1392년 멸망하였습니다. 기주 대첩 기록화에는 거란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용맹한 고려 병사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018년 현종 9년 거란군의 제3차 침략 당시 소배압이 개경 근처인 황해도 신흥현까지 침입했으나 고려군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철군을 시작했을 때 강감찬은 북으로 달아나는 이들을 뒤쫓아 거센 비바람을 이용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담채화로 그린 이 기록화에는 월도, 삼지창, 도끼, 활, 방패 등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힘차게 거란군을 추격하는 고려 기병들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용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달리 둥근 고리가 없고 칼을 쥔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타원형의 칼코가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칼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몽항쟁의 격전지였던 처인성터에서 칼 몸 상단부가 부러진 채로 출토되었습니다. 처인성은 작은 토성으로 몽골의 2차 침략이 있었던 1232년에 승장 김윤호와 백성들이 몽골군과 싸워 이긴 장소입니다. 고려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힘에 의해 적을 물리친다는 염원을 담아 대장경을 판각하였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은 1236년에 강화도에서 조판을 시작하여 1251년에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에 총 81,352장의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392년 건국된 조선은 수도를 한성으로 정하고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기까지 519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왕도 정치를 표방하며 명에는 사대를, 일본 여진족 등에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18세기 전후에는 중흥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입으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끝내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북선은 다른 군선에 비해 군사들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천자, 치자, 현자, 황자, 벼랑자, 총통 등의 화포가 장착되어 있어 막강한 화력을 구사하였습니다.
신기전은 일종의 로켓병기로서 고려말 최무선에 만든 무기를 세종이 개량한 것입니다. 대나무 화살 뒤쪽에 화살을 장전하여 점을 하면 목표 지점으로 뿅 날아갑니다. 중소신기전은 화체에 올려놓고 빵 발사하는데 중신기전은 100발을 동시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문조 때 찬양된 화체 하나로 수를 위해 총통기를 장착하여 2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총통기는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층은 사전 총통 10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10개의 총통을 저망성으로 서로 모아서 불을 탁 붙여줌으로써 동시에 발사되도록 하였습니다. 1592년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 또는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구식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군은 오직 활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불과 3주 만에 한양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집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순신 해군대장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수군을 맞아 많은 해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예견하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거북선이라 불리는 철갑함을 만들었습니다. 배 바깥쪽을 덮고 있는 철갑은 우리 배를 불타지 않게 보호하였고 일본의 나무배를 쉽게 부술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로 7년간 전쟁터였던 조선의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명나라 대신 청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조선에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수원화성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조선시대 성곽입니다. 건축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백성들의 생활 공간 육성과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를 칠 수 있는 산성을 갖춘 계획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곳곳에 성문과 방어용 시설을 세웠습니다. 화성 건설은 10년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2년 9개월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당시 화성 건설 계획을 비롯한 공사 기간, 방법, 자재 등이 기록된 화성 성역 의궤에는 공사에 새로 도입된 장비와 기술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 원리는 현재 높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기중기 원리와 똑같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친일 내각과 그 배후 세력인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간섭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이 돌아오자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 왕이 황제에 즉위하고 연호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라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의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수탈 정책과 한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없애거나 왜곡하고 식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의 갖은 탄압과 만행에도 끈질기게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청산리 전투보고서는 1920년 11월 22일 간도 일본 총영사관이 작성한 청산리 전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김좌진
홍범도 부대의 군사작전과 당시 전개된 전투 상황 및 일본군의 피해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독립군은 만주 화용련, 청산리 백운평, 천수평, 완루구 등지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으며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한 전쟁기념관 탐방 어떠셨나요? 전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쟁기념관은 위대한 이순신 장군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연히 일어난 의병까지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